그는 절대 틀린 적이 없었다. 미국 스포츠계에서 15년 그의 입에서 나온 분석은 예외 없이 적중했다. 그러나 2025년 여름 한 남자가 그 모든 공식과 예측을 뒤집었다. 이름 석자 손흥민, 아시아 출신, 33세, 부진한 마지막 시즌,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고 실패할 것이라 단정했죠. 그의 이적은 조롱과 냉소의 대상이었고 LAFC는 무모한 도박으로 보였다. 하지만 단 몇 경기 만에 도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LA는 지금 손흥민 도시가 됐고 축구는 문화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분석가는 이제 손흥민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됐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15년간 미국 스포츠계에서 분석가로 일하며 쌓아온 신뢰가 그것을 증명하죠. 제가 예측한 이적은 100% 적중했고 제가 분석한 선수들의 성과는 항상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올해 여름 제 모든 예측을 완전히 뒤엎은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손흥민. 그 이름만 들어도 지금 제 가슴이 뛰어요. 하지만 처음엔 전혀 달랐거든요. 8월 초 그의 LAFC 이적 소식이 터졌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패작이야. 33살의 나이, 토트넘에서의 부진한 마지막 시즌, 그리고 무엇보다 아시아 선수가 MLS에서 메시급 대우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거든요. 역대 최고 이적료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언론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전성기는 지났다. 한물간 선수, 돈 낭비라는 냉혹한 평가가 쏟아졌어요. 제가 참여한 ESPN 패널 토론에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나이가 있고 유럽 무대에서 최근 폼이 떨어졌다. 미국에서도 영향력이 옛날만 못할 것이다. 그 순간 스튜디오 안다른 패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제 말에 동의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토트넘의 마지막 시즌을 다룬 기사들이 연일 터져 나왔습니다. 기대 이하의 성과, 더 이상 주전급이 아니다. 포스텍 감독도 포기한 선수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제 책상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확신에 찬 분석 글을 준비했습니다. 이적은 분명 하락 이적이라고요. LA 현지 반응도 냉담했어요. 커피숍에서 들린 대화들, 스포츠 라디오에서 나온 회의적인 목소리들이 제 귀에 계속 들렸거든요. 유럽과 MLS는 차원이 다르다. 프리미어리그 강도에 익숙한 그가 여기서 통할까? 베컴처럼 은퇴 준비용 이적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제 생각을 더욱 굳혔죠. 특히 동료 분석가인 마이크가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케이트, 아시아 선수들은 항상 과대평가돼. 실제로 와보면 별거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 보이는 열광적인 반응,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기대감 넘치는 글들, 한인타운에서 벌써부터 손흥민 응원 현수막이 걸리는 모습들. 저는 이걸 그냥 감정적 지지라고 치부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설마 내가 틀렸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15년 경력이 말해주는 직감을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제가 쓰고 있던 분석 글의 제목을 다시 봤어요. 손흥민 이적. 과연 LAFC에게 득이 될까? 뭔가 확신이 서지 않는 제목이었죠. 보통 제가 쓰는 글은 더 단호했는데 말이에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목격하게 될 일들이 스포츠 역사를 다시 쓸만한 사건이 될 줄은, 그리고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뀔 줄은 더더욱 몰랐죠. 8월 7일 손흥민의 LAFC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구단 측은 환영 일색이었고 팬들은 열광했어요.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LA 시장까지 나와서 환영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쇼는 좋지만 결국 필드에서 보여줘야 한다라고 평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8월 10일 시카고 파이어전 데뷔 후반 교체 출전한 손흥민이 단 15분 만에 페널티킥을 유도해 팀의 2대2 무승부를 만들어냈어요. 순간 경기장이 들썩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페널티킥 유도 정도로는 판단하기 이르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경기를 보는 내내 손흥민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볼을 잡을 때마다 뭔가 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상대 수비수들도 긴장하는 게 보였고요. 일주일 후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 첫 선발 출전이 이뤄졌습니다. 이번엔 풀타임을 뛰었고 첫 도움까지 기록했죠. 2대0 승리. 경기 후 통계를 보니 더 놀라웠어요. 볼터치 67회, 패스 성공률 84%, 슈팅 4번, 키패스 5개.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상하네. 생각보다 괜찮잖아.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주에 왔어요. 8월 24일 FC 댈러스 원정 경기. 전반 6분 손흥민이 프리킥을 차는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오른발로 감아찬 공이 골키퍼의 손끝을 스치며 골문 왼쪽 상단으로 빨려 들어갔거든요. 그 순간 방송 해설자가 소리쳤어요. 월드클래스 프리킥. 이게 바로 손흥민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죠. 15년간 수많은 골을 봤지만 이런 프리킥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각도, 파워, 정확성 모든 게 완벽했어요. 경기 후 통계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볼터치 70회, 슈팅 8번, 유효 슈팅 3번, 기회 창출 7번, 패스 성공률 81%, 그리고 경기 최고 평점 8.6, 풋몹에서도 8.7을 받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놀라운 건 유니폼 판매량 소식이었습니다. 구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손흥민 등번호 7번 유니폼이 한 달 만에 150만 장 판매됐다는 거예요.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기록한 50만 장의 3배였죠. 이게 말이 돼?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LAFC 단장 존 토링턴이 직접 확인해줬죠. 손흥민의 유니폼은 현재 전 세계 모든 스포츠 종목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 마이클 조던의 기록도 넘어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 심지어 마이클 조던까지 넘어섰다고요? 이건 단순한 축구선수 이적이 아니었어요. 문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구단 콘텐츠 조회수도 미쳤어요. 8월 한 달 동안 397억 회 조회, 594% 증가. SNS 팔로워는 2배로 늘었고 언론 보도량은 389% 증가했어요. 제가 지켜본 15년 동안 이런 임팩트를 가진 선수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하고 있었어요. 몇 경기 잘한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알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뭔가 제가 놓친 게 있다는 걸. 그날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9월 1일 손흥민의 홈 데뷔전이었어요. BMO 스타디움에 직접 가서 경기를 봤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하루였습니다. 경기장 입구부터 달랐어요. 평소에 보던 LAFC 홈 경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한국 국기를 든 팬들, 손흥민 유니폼을 입은 어린아이들,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린 현수막들, 입구에서부터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정말 LA인가? 마치 다른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한인타운에서 온 가족들, 멀리 애리조나에서까지 온 팬들, 심지어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까지 경기 1시간 전부터 경기장 주변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티켓 가격도 미쳤었죠. 원래 300달러였던 게 1,50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도 매진이었어요. 제가 15년간 LA에서 스포츠를 취재하면서 이런 광경은 처음 봤거든요. 경기 시작 전 손흥민이 워밍업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경기장 전체가 들썩였어요. SON, SON, SON. 함성이 하늘을 찔렀죠.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경기가 시작되자 손흥민의 모든 볼터치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전반 15분 LAFC가 선제골을 넣었을 때도 좋았지만 전반 45분 손흥민이 왼발 감아차기를 시도했을 때의 함성은 정말 대단했어요. 골키퍼의 슈퍼세이브에 막혔지만 관중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쳤죠.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5년간 냉정한 분석가로 살아왔는데 그날만큼은 그냥 한 명의 팬이 된 기분이었어요. 후반전이 더 놀라웠어요. 손흥민이 오른발 감아차기를 시도한 순간 공이 골대를 강타했을 때 경기장 전체가 하고 탄식했어요. 골이 들어갔으면 경기장이 무너졌을 것 같았죠. 경기는 1대2로 LAFC가 졌지만 손흥민에 대한 박수는 끝나지 않았어요. 경기 후에도 팬들이 30분 넘게 SON, SON을 외쳤거든요. 더 놀라운 건 경기 후였어요. 손흥민이 심판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팀을 위한 열정,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캡틴 완장은 차지 않았지만 완전히 팀의 리더였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들은 팬들의 대화가 잊히지 않아요. 손흥민 보러 텍사스에서 왔는데 정말 값어치했어. 우리 아들이 손흥민 때문에 축구를 시작하겠대. LA에 이런 선수가 온 게 믿기지 않아. 주변 커피숍, 레스토랑마다 손흥민 얘기였어요. 라디오에서도 손흥민 프리킥 장면을 계속 틀어줬고 TV 뉴스에서도 톱으로 다뤘죠. 집에 돌아와서 SNS를 확인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 관련 해시태그가
미국 트렌드 1위였거든요.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할 것 없이 손흥민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특히 ESPN FC 영상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LAFC 경기가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모든 경기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축구 경기가 이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그날 밤 제가 쓰던 분석 글을 다시 봤어요. 손흥민 이적의 문제점들이라는 제목이었는데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봤던 건 문제점이 아니라 혁신이었거든요. LAFC 구단에서 발표한 자료도 놀라웠어요. 손흥민 영입 후 홈경기 티켓 수요가 기록적으로 증가했고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2배 이상 늘었으며 콘텐츠 조회수는 600%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선수 영입이 아니야. 문화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 그날 밤 제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손흥민은 축구장에서만 뛰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LA라는 도시를, MLS라는 리그를, 그리고 미국 축구 문화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유럽, 특히 토트넘에서 손흥민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몇 달 전만 해도 나이 든 선수, 폼이 떨어진 선수라고 했던 바로 그 언론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영국 BBC에서 나온 기사 제목을 봤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토트넘이 놓친 것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었다. 가디언에서는 더 직설적이었죠. 손흥민 없는 토트넘, 무엇을 잃었는가? 특히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 가슴 아팠어요. SNS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정말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손흥민이 LAFC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는지 알겠다. 포스텍 감독이 문제였어. 손흥민의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지금 LAFC에서 뛰는 손흥민을 보면 예전 전성기 모습 그대로야. 나이가 문제가 아니었어. 이런 댓글들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유럽 축구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어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온 분석 프로그램을 봤는데 패널들이 입을 모아 말하더라고요. 손흥민의 LAFC 활약을 보면 그가 여전히 유럽 톱 레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문제는 토트넘의 전술이었지 손흥민의 능력이 아니었다. 만약 손흥민이 아시아 출신이 아니었다면 토트넘이 더 오래 붙잡으려 했을 것이다. 이건 분명한 편견이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자 저도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회의적인 시각도 결국은 편견에서 나온 게 아니었을까 하고요. 프랑스 르키프에서 나온 기사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손흥민 현상 유럽이 놓친 마지막 기회였나? 기사 내용을 보니 유럽 클럽들이 이제야 손흥민의 진가를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서 나온 분석이 인상 깊었어요. 손흥민이 MLS에서 보여주는 리더십, 경기력, 마케팅 효과를 종합하면 그는 여전히 유럽 톱 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수다. 토트넘의 판단 미스였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처음에 저도 비슷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시아 선수, 나이, 마지막 시즌 성과만 보고 판단했던 건 아닐까요? 그러던 중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9월 14일 산호세 어스케이크스전에서 손흥민이 킥오프 53초 만에 첫 필드골을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9월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그 해트트릭 경기를 보고 나서 영국 언론들이 완전히 돌아섰어요. 손흥민 해트트릭, 토트넘이 놓친 기회의 크기를 보여준다. 10년 토트넘 생활 끝내고 미국 가서 폭주하는 손흥민을 보면 답답하다. 포스텍 감독 시절 손흥민이 부진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선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였다. 토트넘 팬포럼에서는 아예 손흥민 복귀 청원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 팬들의 심정을 알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의 통계였어요. LAFC 이적 후 6경기에서 5골 1도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 최근 어매치 포함하면 7경기 7골 2도움으로 총 9개의 공격 포인트였어요. 이 수치들이 유럽에 알려지자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손흥민을 쇠퇴한 선수라고 했던 모든 평가들이 틀렸다는 게 증명된 거죠. 그날 밤 제가 15년간 써온 분석 글들을 다시 봤어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나 표면적으로만 선수들을 평가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손흥민은 단순히 나이나 최근 성과로 평가할 선수가 아니었어요. 그는 여전히 월드클래스였고 단지 적절한 환경을 찾지 못했을 뿐이었던 거죠.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영향력이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한 거죠. 먼저 유니폼 판매량 이야기부터 해야겠어요. 처음에는 구단에서 세계 최고라고만 발표했을 때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자 정말 충격이었어요. 한 달 동안 150만 장.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에서 첫 달에 기록한 50만 장의 정확히 3배였어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제 눈을 의심했죠. 아무리 손흥민의 인기가 대단하다고 해도 메시보다 3배나 많다고요? 하지만 LAFC 존 토링턴 회장이 직접 확인해줬어요. 손흥민의 유니폼은 현재 축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스테픈 커리를 모두 넘어섰어요. 마이클 조던을 넘었다는 말에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조던의 기록을 축구 선수가 넘었다니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LAFC 7번 유니폼이 계속 품절이었어요. 주문하면 한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심지어 가짜 유니폼까지 나돌 정도였어요. 유니폼뿐만이 아니었어요. LAFC 관련 모든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렸거든요. 모자, 스카프, 키체인까지. 손흥민과 관련된 건 뭐든지 다 팔렸어요. 구단 발표 자료를 보니 더 놀라웠어요. 손흥민 영입 후 8월 한 달 동안 구단 콘텐츠 조회수가 340억 회를 기록했어요. 594% 증가였죠. 소셜미디어 팔로워는 2배로 늘었고 언론 보도량은 289% 증가했어요. 이 수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베컴이 LA 갤럭시에 왔을 때보다도 큰 반응이었어요. 가레스 베일이 LAFC에 왔을 때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의 임팩트였죠. 특히 ESPN FC 영상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LAFC 경기 영상이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 모든 경기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거든요. 미국에서 축구 경기가 이런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경기 통계도 놀라웠어요. 손흥민은 첫 몇 경기에서 슈팅, 유효 슈팅, 기회 창출 등 모든 공격 지표에서 뛰어난 수치를 보였거든요. 댈러스전에서는 볼 터치 70회, 슈팅 8번, 유효 슈팅 3번, 기회 창출 7번, 평점 최고 8.6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MLS 베스트 11에 연속 선정됐죠. 뉴잉글랜드전, 댈러스전 2주 연속으로요. 메시도 못 들어간 주차에 손흥민이 들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폭탄은 경제적 효과였어요.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손흥민과 관련된 사업이 한 분기에 1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677억 원을 넘는 수익을 낼 것이라고 했거든요. 이적료가 370억 원이었는데 2주 만에 4배를 회수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이런 투자 수익률은 스포츠계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죠. 티켓 가격도 미쳤어요. 손흥민 홈 데뷔전 티켓이 원래 300달러에서 1,500달러로 뛰었는데 나중에는 3,800달러까지 올랐어요. 원가의 10배가 넘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다 팔렸어요. 수요가 공급을 완전히 압도했거든요. 제가 15년간 스포츠 마케팅을 지켜봤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LA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로요. 아침에 커피숍에 가면 사람들이 손흥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점심에 레스토랑에 가도 TV에서 손흥민 하이라이트를 틀어줬고요. 저녁에 라디오를 켜면 손흥민 분석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LA 전체가 손흥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특히 한인타운이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거리마다 손흥민 현수막이 걸렸고 식당마다 손흥민 응원합니다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대형 전광판에는 손흥민 경기 장면이 계속 나왔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한인들만의 축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손흥민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들은 대화가 지금도 기억나요. 어제 손흥민 프리킥 봤어? 미쳤더라. 우리 아들이 손흥민 때문에 축구하겠다고 해. LAFC 티켓 사려고 하는데 다 매진이야. 이런 대화들이 LA 곳곳에서 들렸어요. 현지 언론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에 축구에 관심 없던 메이저 방송사들까지 손흥민을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ABC 뉴스에서는 굿모닝 아메리카에 손흥민을 출연시켰어요. 손흥민이 나와서 긴장은 좋은 거다. 행복과 미소를 준다며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봤는데 진짜 스타의 품격이었어요. CBS, MBC, FOX 모든 메이저 방송사가 손흥민 특집을 만들었어요. 평소에 축구는 관심도 없던 방송사들이 말이에요. LA 타임스는 아예 스포츠면 일면에 손흥민 기사를 실었어요. 손흥민이 바꾼 LA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요. 기사 내용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손흥민의 등장으로 LA는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됐다. 한인타운을 넘어 다운타운, 헐리우드, 비벌리 힐스까지 손흥민 열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정말 그랬어요. 비벌리 힐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손흥민 얘기가 나왔거든요.
더 놀라운 건 팟캐스트와 유튜브였어요. 손흥민 관련 콘텐츠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축구 전문 채널뿐만 아니라 일반 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도 손흥민을 다뤘죠. 조로건 팟캐스트에서도 손흥민 얘기가 나왔어요. 이 아시안 가이가 진짜 대단하다. LA 전체를 바꿔놨어. 틱톡에서는 손흥민 모창, 손흥민 댄스, 손흥민 프리킥 따라하기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손흥민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영상들이 바이럴됐죠. 홈 경기 날이면 BMO 스타디움 주변이 완전히 마비됐어요.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거든요. 주차장은 물론이고 인근 도로까지 꽉 찼어요. 경기장 앞에서는 즉석 축제가 벌어졌어요. 한국 음식 트럭, 태극기와 성조기를 파는 상인들, 손흥민 응원가를 부르는 팬들. 정말 월드컵 분위기였어요. 스타디움 안도 달랐어요. 평소에 3만 명 정도 들어오던 경기장이 매번 매진이었어요. 그것도 기본 티켓은 일주일 만에 다 팔렸죠. 관중 구성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LAFC 팬들만 오던 게 아니라 한국 관광객들, 타 지역에서 온 팬들, 심지어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몰려들었어요. 경기 중 함성도 달랐어요. 손흥민이 공만 잡으면 SON, SON 소리가 하늘을 찔렀거든요. 프리킥 찬스가 오면 경기장 전체가 일어섰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린 팬들이었어요. 아이들이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와서 열심히 응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부모들도 아이들 때문에 축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우리 아들이 매일 손흥민 영상만 봐요. 축구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딸이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고 해요. 축구는 남자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 손흥민이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는 걸 실감했어요.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였던 거죠. 쿠팡 플레이에서 LAFC 전 경기를 한국어로 생중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놀라웠어요. 한국 팬들의 시청률이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때쯤 좀 복잡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의 성공이 너무 압도적이다 보니 다른 스타들과 비교가 되기 시작한 거죠. 특히 메시와의 비교가 계속 나왔어요. 언론에서도 팬들 사이에서도 손흥민 vs 메시 얘기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축구 실력으로는 메시가 GOAT죠. 그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MLS에서의 임팩트를 보면 손흥민이 메시를 압도하고 있었어요. 유니폼 판매량은 이미 3배 차이가 났고 소셜미디어 화제성도 손흥민이 앞섰어요. 경기장 분위기도 달랐고요. 메시 경기는 조용하고 우아한 반면 손흥민 경기는 열정적이고 역동적이었어요. 제가 패널로 나간 TV 프로그램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케이트, 현재 MLS에서 손흥민의 임팩트가 메시를 넘어섰다고 보시나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메시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축구 실력으로는 메시가 여전히 최고입니다. 하지만 현재 MLS와 LAFC에게 주는 경제적, 문화적 임팩트를 보면 손흥민이 메시를 능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다른 패널들도 놀란 표정이었죠. 하지만 숫자가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구글 트렌드를 보면 선 HEUNG-미니 라이어널 MESSI보다 검색량이 많았어요. 틱톡에서도 손흥민 관련 영상이 메시보다 조회수가 높았고요. 더 놀라운 건 광고 협찬 문의였어요. 손흥민에게 들어오는 광고 제안이 메시 수준이라는 거예요. 나이키, 아디다스, 현대차, 삼성전자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토트넘과의 감정적 거리감도 느껴졌어요. 영국 언론들이 계속 손흥민 복귀 얘기를 하는 걸 보니 좀 안타까웠거든요. 스카이 스포츠에서 나온 기사 제목이 기억나요. 토트넘 팬들, 손흥민 복귀 청원 올려. 정말 1만 명이 넘는 팬들이 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토트넘 팬 포럼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LAFC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진짜 그의 모습이었어. 우리가 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어. 포스텍 감독 시절이 문제였어. 손흥민의 스타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지금이라도 다시 모셔와야 해.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상상할 수 없어. 이런 글들이 수천 개씩 올라왔어요. 특히 토트넘 레전드들의 발언이 화제였어요. 해리 케인이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클래스다. 토트넘에서 함께 뛸 수 있었던 건 영광이었다고 말했고요. 손흥민과 10년을 함께한 위고 요리스도 손흥민은 내가 본 선수 중 가장 프로페셔널하다. LAFC에서 성공하는 걸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인터뷰에서 항상 미래 얘기만 했거든요.
토트넘에서의 10년은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LAFC에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승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 손흥민이 정말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다는 걸 느꼈어요. 유럽 클럽들의 러브콜도 계속 들려왔어요.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LAFC와 2027년까지 계약했고 연장 옵션도 있습니다. 여기서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손흥민이 진짜 LAFC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LA 팬들은 손흥민을 완전히 자기들 선수로 받아들였거든요. HES 아워즈 나우라는 팻말을 든 팬들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메시는 축구의 신이지만 손흥민은 우리의 영웅이야. 한 팬이 한 말인데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했어요. 축구 실력과 팬들에게 주는 감동은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 9월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서 손흥민의 LAFC 생활을 돌이켜보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현재까지 손흥민은 LAFC에서 6경기에 출전해 5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당 거의 1개의 공격 포인트죠. 특히 최근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 기록한 해트트릭은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 해트트릭을 직접 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반 3분, 16분, 후반 37분에 연달아 골을 넣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전성기 손흥민이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MLS에서는 손흥민을 2주의 선수로 선정했어요. 솔트레이크전에서 MLS 첫 해트트릭을 달성했다며 손흥민이 LAFC 역사상 이적 후 첫 6경기에서 5골 이상을 넣은 유일한 선수가 됐다고 발표했죠. 스티브 체룬돌로 LAFC 감독이 손흥민에게 해트트릭 볼을 전달하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어요. 손이 첫 해트트릭을 축하한다며 볼을 건네는 장면을 보니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손흥민도 모두가 나의 첫 해트트릭을 축하해줬다며 활짝 웃었어요. 토트넘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밝은 표정이었죠. 팀 성적도 놀라웠어요. 손흥민 이적 후 LAFC는 3승 2무 1패를 기록했고 경기당 2.33골을 넣고 있어요. 현재 서부 컨퍼런스 4위에 올라 플레이오프 직행권에 근접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어요. 유니폼 판매량 150만 장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에요. 메시보다 3배 많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구단 수익도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시즌 티켓 갱신율이 95%를 넘었고 스폰서십 수익은 전년 대비 300% 증가했어요. 손흥민 효과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었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도 LAFC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LAFC 공식 스폰서가 되겠다고 제안했고 현대차도 파트너십을 맺고 싶어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손흥민을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죠. 쿠팡 플레이에서 LAFC 전 경기를 한국어로 생중계하기 시작한 것도 큰 변화였어요. 한국 팬들의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미디어, 소비 지표도 엄청났어요. 손흥민 관련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할 것 없이 손흥민 영상들이 수억 뷰를 기록했어요. 더 놀라운 건 문화적 영향이었어요. LA 한인타운에 손흥민 벽화가 그려졌고 한국 레스토랑에서는 손흥민 메뉴가 나왔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죠. 손흥민 때문에 한국어 배우고 싶어졌어. K-파프에 이어 K-사커도 대단하네.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 이런 반응들이 SNS에 쏟아졌어요. 아시아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손흥민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우리도 미국 스포츠계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흥민 본인의 행복이었어요. 인터뷰를 볼 때마다 정말 즐거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매일매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이기면 기분이 더 좋아요. LAFC에서 보내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손흥민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팬들과의 관계도 특별했어요. 경기 후에도 항상 팬 서비스를 하고 어린 팬들과 사진을 찍어주고 사인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SNS에 올라올 때마다 화제가 됐어요. 다른 스타들과 달라. 정말 팬들을 사랑하는 게 느껴져. 손흥민은 진짜 특별해. 매번 팬들을 위해 시간을 내줘. 이런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 손흥민의 LAFC 이적은 완벽한 성공작이에요.
경기력, 상업성, 팬들의 사랑 모든 면에서 기대를 뛰어넘었거든요. 그리고 저 역시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시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손흥민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가 됐죠.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갇혀 있었는지, 진정한 스타의 가치가 무엇인지. 손흥민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문화적 현상이었고 꿈과 희망을 주는 존재였던 거죠. 앞으로 손흥민이 LAFC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분명한 건 그가 이미 MLS 역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인생도 바꿔놨죠. 그는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 LA를, 미국 스포츠 문화를, 세계 축구 시장의 공식을 다시 쓴 한 남자. 유니폼 판매, 경기장 함성, SNS 해시태그까지 손흥민이 만든 숫자는 곧 새로운 역사가 됐다. 그는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을 깨고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해트트릭을 넣고도 환하게 웃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진짜 리더십을 보게 됐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진짜 스타는 기록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요. 손흥민, 그는 국뽕이 아닌 진짜 클래스로 증명한 선수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함께 나눠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짜 한국의 힘을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